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우리 공인노무사 민법 이제 문제풀이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서 내용들을 다 정리해드렸죠, 여러분. 네, 그 내용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공부와 수험은 다르단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용을 이해한 것 같아도 막상 그 시험지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항들을 보게 되면 여기 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또다시 기본서 내용들을 다 외운다는 건 힘드시고요. 우선은 기본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서 대략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시고요. 거꾸로 문제를 풀면서 발췌독을 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본서를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머릿속에서 기억들을 돋아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틀려 가시면서 이 기출이 나왔던 지문들을 기본서에 찾아가는 형식으로 발췌독 형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민법이라는 집을 짓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각 부분별로 시험 나올 만한 것들, 보통 우리가 현찰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현찰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동안은 기본 강의가 막 투자도 했고 뭐 주식도 한 것 같이 보인다면 지금은 딱 현찰을 잡으신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도 그냥 이해 위주로만 하신다면 시험장 가서 좀 당겨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10회로 진행될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민법 총칙은 4회, 그다음에 채총은 3회, 채권 강론은 3회, 전체 10회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대략적으로 한 50문제 정도를 한 해 다루게 될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미리 좀 풀어 오시고 이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아마 답들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건 낯선 표현인데, 요건 낯선 개념인데, 요것들은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 중에서 여긴 보지 마세요, 여긴 정리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페이지 1번이죠? 1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법 1조는 뭘까요? 제가 해드렸죠? 관법조 해드렸었죠. 그죠? 법관조 해드렸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민법은 법관조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법관조 제1조. 1조는 법관조였죠. 어떤 민사의 분쟁이 생기면 제일 첫 번째는 법률에 의하고, 없으면 어디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러분, 요 법관조인데 순서를 살짝 바꿔서 법조가 안 돼서 틀리게 종종 묻기도 하죠. 아니요. 법률, 두 번째는 관습법, 그다음에 조리, 요거 있었습니다. 법엔 여러분, 국회가 만든 법만 포함되는 거죠? 아니죠. 여기는 명령과 규칙도 포함되죠. 규칙, 그렇죠? 조례 등등등도 포함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법이란 것이 성문법 중에서 국회가 제정한 그 형식적인 법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었고요. 이 법관조에서 포인트는 뭘까? 바로 관습법이죠. 그렇죠? 관습법. 관습법은요, 첫 번째 뭘까요? 어떤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뭘까?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뭘까? 우리 헌법의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달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성립한 관습법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법 체계와 맞지 않으면 관습법적 지위를 상실하죠. 이런 관습법은요, 어떤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보충적 효력이 있죠. 또 나서 보충적 효력이 있는 관습법은요, 뭐 당사자가 이것들을 주장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죠. 법원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알아주죠. 이것들이 보통 관습법 관련돼서 나오는 지문들이죠. 네,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이에요. 관습법상 미분리 관리에 대한 관습법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관습법의 종류 몇 가지 드렸어요. 그렇죠? 대략적인 것이 크게 두 가지였던 거죠. 관습법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명인 방법. 두 번째 쓴 것이 이것이 관법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래요. 우린 여러분 물권이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관법지라 하시면 돼요. 그죠? 관법지, 명인방법, 내지 뭐냐면 관법지, 그죠? 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세 번째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 요거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분묘를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분묘는 독특하니까. 따라 일정 권리를 주죠. 따라 세 가지, 명의방법,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요 세 가지 정도가 매번 나오는 것들이죠. 1번 그 말이고요. 두 번째, 공동선조와 성을 아유,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거다. 그죠? 여성은 여러분 종중 구성원 돼야 한대요.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성인이 여성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 관습법의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말씀드렸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되고요. 네 번째, 이거죠, 여러분. 1조 뭐였었다고요? 법관조였죠. 근데 4번은 뭐 나왔었어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의하고, 아니죠. 법관조죠. 법률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조례에 의하자. 5번 관습법은 사회 거듭된 관행이 사회 구성 법적 확신 법규범 승인 나왔었죠. 답은 4번 틀렸다 정리해 볼 수 있죠. 여러분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택지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밑줄을 쳐보세요. 보통 여러분께서 그냥 동그라미 X만 치시죠. 그게 아니고요. 이 선지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볼게 되면 이 문장 중에서 보통 이 평가자가 출제자가 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처럼 법적 확신, 예컨대 뭐냐면 거듭된 관행, 예컨대 뭐냐면 전체 법질서, 이게 중요한 성년 여성 이게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한 밑줄을 쳐보세요.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머릿속에 새롭게 기억나실 거고 오래 가시고요. 또 머릿속에서 오래 가시고 아마 쉽게 문장들이 정오를 판별을 해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께서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2번 민법상 법원입니다. 법원에 관련된 문제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네,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와요. 1번 일당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관습법이면 영원히 관습법이야? 그렇지 않죠. 법적 확신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효력이 부정되는 거죠. 두 번째요. 관습법이 헌법이 위반될 때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했었죠. 그렇죠? 법원이 부인할 수가 있죠. 관습법이 헌법이 위반될 때는. 왜 그럴까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었고 세 번째 헌법의 법질서 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반하면 그 부정될 수 있죠. 부인할 수 있죠. 3번이요. 민법 1조에서 법률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가 정한 법률만이에요? 아니죠. 틀렸죠. 지금처럼 보게 되면 무슨 만 나오죠. 우리 선택지에서 무슨 만 그러면요. 걔는 맞을 확률보다는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도 곁들여서 알아두세요. 옆에다 뭐 쓰셔야 돼요. 틀린 이유, 명령, 규칙, 뭐 조약이라든지 것들도 포함이 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5번이요. 4번이요. 사실인관습이요. 사실인관습. 여러분 사실인관습과 관습법의 차이 몇 번 시켜드렸었죠. 그렇죠? 관습법과 사실인관습은 어디가 차이 나는 거예요? 관습법은 법인 거예요. 근데 법의 반대가 뭐죠?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관습은 무슨 뜻일까? 다른 말로 법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히 뭘까? 해석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된다. 보충적 해석 기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실인관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나오는 것은 아까 관습법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줬죠. 왜 그럴까요? 법을 제일 잘하는 것은 법원이에요. 따라서 저기요 판사님 이런 법이 있어요라고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해왔던 관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재판관님 실은 저희가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라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 줘야죠. 그렇죠? 이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4번 선택지 자주 나오죠. 관습법과 달리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 관습법은 하나 둘 셋 직접으로. 그렇죠? 직접. 자기들이 직접 인정한다. 그렇죠? 직권을 인정한다.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5번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을 얘기한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106조의 사실인 관습의 바로 조문이죠. 이것은 자주 나오는 건지 알아두세요. 임의 규정과 다른, 여러분 강요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그럴 때는 뭐지? 그 관습에 의한다 이거죠. 그죠? 네. 왜 이 사람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온 거야. 그렇잖아요. 예컨대요. 우리가 만약에 고기를 살 때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고기를 살 때 근으로 안 사고요. 키로로 산다 쳐요. 그렇죠? 우린 보통 한 근, 두 근 사는데 거기는 뭐 키로로 친다고 쳐요. 역으로요. 다들 무슨 키로로 팠는데 거기는 근으로 판다 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요. 당사자에서 고기 좀 줘. 12개라고 쳐요. 그럼 이게 12개가 12개 근을 말한 거야? 키로를 말한 거야? 몰라.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예컨대 근이거나 키로거나 해왔단 말이지. 그럴 경우 당사 의사가 명확히 안 들어가게 되면 관습에 따른 것이 더 맞겠죠. 해왔던 관행에 따른 것들이 바로 그렇게 보신다면 전혀 어려울 게 아니죠. 따라서 임의 규정일 때 당사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근데 어떤 관행이 존재했어. 그때는 그 관행을 따른다. 라는 조문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권리 쪽 정리를 해보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권리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할 수 있는 게 우리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럼 잠깐 정리해 본다면 권리를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선 그 중에서 민법상 나온다면 물권과 채권, 네, 물권과 채권 나온다 쳐요. 이 물권이라는 것은 뭘까?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들 물건에 대한 권리에 따라서 뭘까? 이거는 뭐냐? 물건을 지배하는 거야. 지배.
목적집에.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상대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뭐지? 보통 그래서 청권,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물권은 보통 지배권, 채권은 보통 청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선 기억해 놓으신다면 선택지 1번 물권의 지배권이다. 이건 됐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형성권 말고 수업 때 드렸었죠? 그쵸? 무슨 권? 그쵸? 청구권. 이게 이제 문제, 청구권. 형성권이요. 청구권, 형성권.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쵸? 이럴 때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줄 알았는데 때에 따라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컨대 보세요. 계약을 해요.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야, 이거 나한테 팔래? 그래, 살게. 청약과 승낙으로.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항상 내가 만남을 얘기했었죠. 사귈 때, 야, 나랑 사귈래? 응, 그래, 사귀자. 이렇게 사귄 거죠. 야, 너랑 나랑 사겨. 그럼 사귄 건 아니죠. 그쵸? 이게 청구권인 거예요. 서로 간에 뭔가를 청하는 게 청구권이죠. 반면에 깨질 땐 어때요? 야, 끝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계약의 해제라든지 해지는 뭐에 썼어요? 이건 상대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아요. 청구하는 게 아니야. 그 일방적으로 말씀드렸죠? 형성권은요. 형이 한 권리라고. 마치 형이 동생한테 하듯이 야, 끝내. 이게 바로 형성권 말씀드렸죠. 이 형성권 제가 앞자 따드렸죠. 여기 쉽게요. 뭐라고요? 제 친구 있다고요. 뭐라고요? 이 친구가 아유 동철이야. 동철. 아유 면상이요. 추해요. 왜? 취했더니 이랬던 거죠. 동철, 면상, 추취해. 요거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앞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요거 딱 해놓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죠. 뭐예요? 동의권, 철회권, 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앞에 거 힘들어도 몸은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추취해. 아유 동철아, 네 면상이 추하다. 추해. 취했더니 추취하다. 따라서 동철, 면상, 추취. 이게 뭘까요? 바로 밑에 보게 되면 형성권 나왔었죠. 그렇죠? 형성권 나오게 되는 것들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해드린 거예요.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과 발생하는 것 이게 뭘까? 이 형성권이죠. 그렇죠? 복잡하긴 했지만 거기다 뭐 정리하시면 돼요? 동철, 면상, 추취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들은 뭐냐면 형성권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 헷갈리게 말이죠. 이름은 청구권인 거야. 이름은 청구권이야. 그죠? 근데 뭐냐면 형성권인 거야. 이름은 청구권인데 형성권인 거죠. 공감, 부지. 공감이 없어요. 공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은 청구하잖아요. 그냥 시키는 거죠. 야, 이거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공이 뭘까요? 공유, 지분, 매수 청구권. 이름이 청구권이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요? 얘는 명칭 청구권이지만 실제 형성권인 거죠. 감 뭘까요? 밑에 보시면 증감 청구권이 있죠. 치료 증감, 무슨 차임 증감, 그죠? 부는 뭘까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가 뭘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죠. 공감부지 이거죠. 공감부지. 얘들은 뭐예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뭐다? 형성권이다. 시험 자주 나온다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쪽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죠? 네. 이 형성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형성권이요. 형제, 조기철. 형제, 조기철. 이렇게 드렸죠. 이런 형성권은요. 첫 번째 뭐죠?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 됐죠? 뭐 안 된다? 조건, 기간, 철회를 할 수 없다. 조건이나 기한을 걸 수 없고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형제, 조기철.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좀 해보신다면 뭐가 있냐면 이런 형성권 같은 게 보통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해제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뭐마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 행사한다. 이거만 정리하신다면 웬만한 내용들 다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1번 볼게요. 3번에 보시게 되면 1번 물권 지배권이죠. 제한력 취소권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 취해 나왔죠. 취소권 형성권이죠. 세 번째 예약이 완결권인데 이건 형성권이에요. 이것들은 따로 외우지 않고 이건 드물게 나온 거라서 몰라도 괜찮은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 예약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음식점 가서 여러분께서 예약권자야?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네, 저희 갈게요. 이렇게 하지. 저희 가도 되나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약한 사람이 저희 가요. 이런 거지. 저희 예약했는데요. 저희 가도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안 하려고 예약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예약했는데 또 청구를 한다고? 아닌 거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동시항변권 얘는 여러분께서 연기적 항변권 알아두셔야죠. 항변권 알려드릴게요. 항변권 약간 시체말로 말씀드렸죠. 항변한다 뭐라고? 개긴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항변한다 누가 얘기해요? 야 내놔 싫어 안 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항변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이 항변권은 크게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네. 영구적 항변권과 연기적 항변권 이거예요. 영구적 항변권은 뭘까? 싫어 안 줘를 평생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한정승의 개념만 알아두세요. 상속일 때 예컨대 여러분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근데 보니까 남긴 재산이 10억인데 빚이 20억이야. 이럴 때 뭐라고? 아버지 받은 재산만큼만 내가 빚을 받을게. 이게 한정승인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전체 빚과 전체 돈을 다 받으면 그냥 단순 상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돈만큼만 내가 채무를 받을게. 이게 한정승인이에요. 이것은 영구적 항변권이에요. 연기적 항변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시항변권. 줄여서 동이항이라고 하죠. 동시행의 항변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것도 가끔 나오죠. 네. 자, 그것까지 정리하신다면 몇 번 틀렸어요? 5번 틀렸죠. 자, 부속매초원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공감 부모예요, 여러분. 부속매초원권 이거보다 이건 형성권이 있던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4번도 같이 해볼게요. 4번 같은 경우도 채권자 대리권은 일신전속권이 여러분 일신전속권은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일신전속권은 뭐냐면 누구도 대신 행사할 수 없어. 예컨대 너만이 할 수 있어. 이것이 일신전속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일신전속권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권이에요. 친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자 대리권은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일신전속권이 아니죠. 네, 이것은 가볍게. 두 번째, 매매계약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돈을 주고 이제 집을 삽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등기해 줄래? 이거잖아요. 그죠? 등기해 줄래? 이거예요. 형성권은 뭐냐면 내가 그 권리 행사하면 그 권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대가 이행을 해줘야만이 비로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돈을 줬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요? 등기해 줄래 하잖아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고요. 이것은 매매계약의 소유권 물권이 채권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정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종된 권리와 주된 권리 있죠. 그 무슨 말일까? 종된 권리라는 것은 주된 권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돈을 빌려 그쵸 채권이 생겼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지. 그치? 이럴 때 여러분께서 돈을 누가 갚았어. 그럼 저당권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죠. 저당권은 왜 있는 거야? 돈을 빌렸으니까 그 돈을 빌린 것을 확실히 돈 받으려고 만든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돈을 갚게 돼서 채권이 사라지면 모두 사라질까? 저당권도 사라진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여러분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신 거지. 그럴 때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서 못 믿을 건가? 그래서 제가 뭐냐면 뭔가를 맡긴 거야. 그렇죠? 예컨대 제 물건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이럴 때 내가 돈을 갚았어. 그럼 갚는 순간 뭐가 돼? 이제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금은 내가 다시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따라서 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가 아니고 무슨 권리일까? 그렇죠? 종된 권리죠. 채권이라는 주된 권리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종된 권리죠. 3번 틀렸죠.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권은 형성권. 이거 못 봤는데? 아니야, 봤어 여러분. 봅시다. 또다시 공유지분 매수권, 증감청권들, 부속물 매수청권. 이게 뭘까? 부속물. 건물에 붙어있는 것들 있죠. 부속물들. 요거 사줘. 요것이 부속물 매수청권. 지가 뭘까? 지상물 매수청권이죠. 이 지상물 매수청권은 뭘까? 땅 위에 있는 지상 위에 있는 물건 이거 사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지상물 매수청권 다른 말로는 건물 매수청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맞았죠. 5번이요. 최고음식 항변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연기적이에요. 여기죠. 여기서 동의항 말고 최고 뭐 보증 가면 계약하면 알겠습니다만 최고 검색의 항변권 역시도 연기적 항변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네, 그래서 채권의 답은 4번 나왔다 볼 수 있고요. 5번은요.
여러분 딱 볼 것도 없지. 법원에 소를 제기한 방법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뭐밖에 없다? 정리드렸죠. 뭐밖에 없어?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보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시험이 나온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채권자 취소권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예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 청구 같은 경우는 상속범위라서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채권자 취소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 은근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재판상 청구로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번까지가 대략적으로 어떤 법에서의 법원이라든지 뭐냐면 그게 나올 수 있는 뭐 이건데 권리라든지 일반적인 거 배우셨고요. 신의성실원칙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신의성실원칙은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온다 볼 수 있죠. 신의성실원칙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신의성실원칙은 몇 조죠, 여러분? 2조죠, 2조. 그렇죠? 여러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권리를 야 내 거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슨 좋은 말씀이었지? 그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야지. 민법 2조는 뭐라고? 신의성실원칙은 쉬운 말로 싸가지 없으면은 뭐라 인정해 준다 이거죠. 이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신의성칙은 뭐냐면 배추강직 보수해 해드렸죠. 이렇게요. 배추강직 보수계 다 옛날에 아마 앞자 따드렸던 것들일 거예요. 그죠? 뭐냐? 야 신의책 있잖아. 야 그거 귀찮다. 뭐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지. 뭐 자꾸만 아까 자꾸 관여하는 거야. 우리가 신의책 배제하고 할 건데 야 신의책 없이 그냥 하자. 안 돼요. 배제 특약. 신의책 배제 특약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안 돼요. 그쵸? 이 신의치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야. 그렇지 않죠. 야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되지. 이렇게 추상적이죠. 따라서 추상적 법규명이죠. 추상적 법규명. 자 배추강직이죠. 강 뭘까 여러분? 그쵸.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지금 뭘까요? 그쵸. 강행규정이니까 누가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알아주죠. 직권.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그래서 배추강직 해주면 되죠. 배추강직한 상태에서 보수에는 뭘까요? 그렇죠. 이것은 뭘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니?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이런 특성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당사자 의석을 보충해주고 수정해주고 해석해줘. 그렇죠? 이것들이 바로 나온 것들이죠. 따라서 2조의 신의칙 나오게 되면 배추강직 보수에 이렇게 돼버리면 우선은 신의칙 관련된 일반적 성격에 대한 지문들을 우리가 좀 이만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6번 보게 되면 6번에서 보게 되면 1번 인지청구권. 여러분 인지청구권이 뭐냐면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친족법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예요. 아버지가 실은 혼인자가 아닌 거지. 혼인을 통해서 나를 낳으신 게 아니야. 이럴 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버지 저를 아버지 아들 내주세요, 딸 내주세요라는 청구할 수 있는 게 인지청구권. 인지청구권. 이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인정되질 않아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해도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두 번째, 요 2번 자주 나오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래도 사정 변경 원칙 따라서 차임을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자주 나와요. 따라서 증액할 수 없다 나와서 틀렸죠, 여러분. 따라서 당사들끼리 야 차임 올리지 마 이렇게 했는데 나중 보니까 세상이 너무 흉흉해져. 너무나 지금 물가가 안 좋아. 그치? 살기 힘들어. 이럴 땐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내리거나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어떤 말 나왔어요? 그래서 밑줄을 쳤나요? 직권 보이죠? 그죠? 신의칙은 직권이에요. 네 번째,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좀 애매할 수 있는 게요. 우리는 물권법이 아니니까 취득시효를 잘 몰라요. 취득시효 뭐냐면 남의 땅인데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어떤 거냐 이거죠. 남의 땅 20년 살 동안 소유자 안 나타나? 그럼 소유자는 뭐야? 관심 없단 말이야. 그잖아. 지 땅이면 지가 와서 지 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자기 땅이 타인이 20, 3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했다는 얘기는 자기도 관심 없단 말이지. 그럼 누구의 신뢰도 보여줘야 될까?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보여줘야 되잖아. 따라서 남의 땅이지만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동안 살았으면은 너에게 뭘 인정해준다? 그래, 소유권 인정해줄게. 이게 취득시효제도예요.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요.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책임이나 신체 허용된다는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이건 뭐냐? 20년 동안 살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아우 저는 모르겠어 권리도 없고 그냥 괜찮아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나 취득시효를 했네. 아니요 저 취득시효 주장할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산정 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이것들이 이거예요. 지금도 취득시효라는 것이 낯서시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취득시효가 뭔지는 대충 들었으니까 귀에는 와닿았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답하기 쉽지 않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취득시효 나오는 신의칙 문제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취득시효 나오는 지문은 얘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의칙인데 취득시효 나왔지. 하나 둘 셋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시효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을 공부할 사람들이니까. 다섯 번째, 이거 중요하죠. 강행법규를 위반해 약정한 사람이 스스로 약정을 무효로 주장한다.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 신의칙은 여러분 종류는 뭐가 있어요? 종류는 사, 모, 실, 남이자. 사는 뭘까요? 사정 변경 원칙. 사정 변경. 그렇죠. 사정 변경. 모순행위 금지. 실효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다 책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의칙에서의 종류는 몇 가지, 네 가지, 사모, 신람 해드렸어요. 사정 변경 원칙 무슨 말일까? 이거죠. 야, 너 나한테 저 집 1억에 팔기로 해줬지? 그렇지. 근데 갑자기 집값이 막 뛴 거야. 10억, 20억 된 거야. 야, 근데 어저께 1억인데 오늘 20억이야. 근데 오늘 1억, 너무 황당한 거야. 이렇게 뭔가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을 깰 수 있느냐, 아니면 계약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사정 변경 원칙. 두 번째 뭘까? 모순행위 금지 원칙 무슨 말일까? 야, 너 어제 A 한다며. 그치? 오늘은 A 안 한다고? 말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모순적 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실효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죠. 어떤 권리를 10년 이상 채권이라면요. 행사하자면 소멸되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있단 말이지. 10년이 되기 전인데 아유 됐어. 그 돈 너 내가 안 받을 거야. 됐어. 누가 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럼 나도 어때요? 그럼 돈을 갚으려 했는데 저쪽에서 굳이 나보러 그냥 넣어두려니까 자기는 권리 행사 안 할 걸 하니까 그냥 안 갚은 거지. 갑자기 저기요 돈 내놓으세요. 그건 너무 황당하지. 따라서 넌 권리를 실효했어. 실효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무슨 말일까? 야, 네가 권리 있는 거 알겠는데 너 그 권리를 너무 싸가지 없이 행사하지 마. 이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였었어요? 노력인 아버지하고 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렇죠? 누나라는 사람이 야 나가 내 집이니까. 물론 그 집은 누나 집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약간 감정 싸움 했던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법원이 그래 뭐 주인이 나가라니까 나가야지. 그러면 아버지 줄게요. 이거는 권리 행사가 남용된 거죠. 이럴 땐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모실람 해드렸었죠. 자, 요게 포인트죠. A를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A를 하지 말자고 이거예요. 야 계약하자 이거예요. 계약하자 이거예요. 계약하자. 그죠? 뭐 쉽게요. 야 사귀자 했어요. 사귀자. 근데 야 사귀지 말자. 아니 아까 사귀자니까 사귀지 말라고? 야 이건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야. 야 사귀자. 근데 사귀지 말자. 왜? 우리는 근친관계야. 이때 쳐요. 그렇죠? 그럼 근친혼은 지금 근데 결혼하자는데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사귀자를 넘어서서. 근데 왜 그래? 근친혼은 안 되거든. 법에서 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것을 만약에 야 아까 결혼하자며 결혼하지 말자고? 야 안 돼. 말 바꾸지 마.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친혼을 금지한 그 규정에 몰각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강행법규에서 뭐냐면 A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A를 하자 꼬신 거야. 근데 갑자기 오늘은 A 하지 말자. 이거 왜 그랬을까? 지가 어제는 A 하는 게 유리했는데 지금은 A 안 하는 게 유리하거든 지금. 그죠? 이런 케이스죠. 이럴 때 만약에 야 왜 말 바꿔 그냥 이행해 하게 되면 어때요?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죠? 오케이. 다 정리해봐요. A가 무슨 행위라고요? 법에 반하는 행위예요. 이거를 하자고 얘기했어.
그런 인간이 오늘 와서 법에 맞게 행위를 하지. 이거를 만약에 야 모순행위니까 됐어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 이거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외적으로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죠. 시험 자주 나오죠.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5번이죠. 강행법규가 뭘까요? 지켜야 돼 이거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한 사람이 스스로 약정에 무효를 추정해요. 야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야? 무슨 무효죠. 근데 지가 처음에는 강행법규 위반하지. 그러더니 갑자기 지가 불리하니까 우린 무효야 라고 한 거죠. 그죠? 싸가지 없죠. 하지만 이걸 만약에 야 너 모순행위니까 그냥 원래대로 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법의 위반된 행위를 일장고 될 테니까. 그래서 5번 안 되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허용되죠. 7번입니다. 7번. 본인의 지혜를 단독으로 오호 이것도 몇 번씩 해드렸었죠. 싸가지 없는 아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쪽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의측은 싸가지 하시면 돼요. 신의측 무슨 말일까요? 본인이 누구야? 아버지야. 아들이 뭐지? 무권 대리인데 제가 아버지 대리인데요 하면서 아버지 10억짜리 집을 팔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열받아 돌아가셨지. 어떤 일이 발생했지? 10억짜리 집을 지가 상속하는 거야. 근데 지가 얼마에 팔았어? 5억에 팔았잖아. 그죠? 아까운 거지. 아까는 아버지 거니까 했다 모르겠다. 그냥 10억짜리 5억에 팔자 했단 말이지. 근데 그 재산을 내가 상속하게 돼. 10억짜리인데 내가 5억에 판 셈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기요 내가 아까 한 행위는 무권 대리니까 무효요라고 얘기한다? 싸가지 없지.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권자권 행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 몇 번씩 했던 거죠. 중요했던 지문. 두 번째 어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 차임증에 관련돼서 차임증에 이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뭐라고? 사전 변경이 있으면은 차임증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세 번째 또 나왔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번째 여러분 제가 자꾸 중요한 포인트 제가 밑줄 칠했었죠. 네 번째는 어떤 게 중요한 것일까? 그렇죠. 바로 법원이 직권 이거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이요. 매매계약에서 신의측 위반을 이유로 매매 효력을 다투지 않기는 특약.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이거죠. 배제 특약이죠. 그렇죠? 배제 특약. 배추 강직에서 배제 특약 이거죠.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되죠. 아까 정리한 것도 이만큼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나왔다. 볼 수 있겠죠. 자, 8번 신성실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라고? 배추 강직 보수해 보가 뭐라고? 보충. 딱 나왔네. 보수해 보충 해석 기능 1번 맞죠? 두 번째 법령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서 강의 규정 이거 몇 번씩 했었죠 이제. 그렇죠? 어때요? 세 번 보니까 이제 알겠죠? 지가 법령 위반된지 알았어. 근데 나중에 지가 무효라고 또 얘기해. 싸가지 없지만 인정해야죠. 세 번째요. 여러분 3번 요 판례가 참 재밌죠. 틀리기 좋아요. 혹시 그 전에요. 우선은 5번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당사 추정이 없이도 말씀드렸잖아. 배추 강직 직권. 4번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특약이 없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상 피용자를 그쵸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요. 안전배려 의무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3번 틀린 이유를 보죠. 여러분 3번 혹시 틀린 분 있지 않아요? 답은 3번 틀림 맞는데 혹시 3번 맞다고 보시는 분 있지 않아? 그렇지 헷갈린단 말이지. 왜 그럴까? 사전 변경 원칙 있죠. 이걸 정리 본다면 사전 변경 원칙. 이건 뭘까 여러분? 이것은 해지는 되지. 하지만 해제는 안 되지.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지. 해제와 해지 차이점은 해제는 뭐야? 이례적 계약이죠. 이례적 계약을 끝날 때 예컨대 집 사라 했는데 집을 안 사기로 했어. 해제죠. 해지는 뭘까? 계속적 거래 관계죠. 계속적 거래 관계. 한마디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예컨대 여러분께서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일을 끝낸다 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른 게 뭘까? 해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 한마디로 오늘 내가 해제하게 되더라도 계약 성립일부터 없었던 거지. 해지는 어때? 내가 오늘 3달 동안 우유를 먹었거든. 근데 이걸 만약에 끝냈을 때 이걸 소급을 인정해버리면 3달 동안 우유를 다 뱉어내야 돼. 그렇지 않잖아. 앞으로는 주지 마세요잖아. 그래서 해제는 소급표고 해지는 장래효가 있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런 차이 있는데 이 사전 변경 원칙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야 집값이 1억 계약했는데 2억 대 3억 됐어. 이렇게 이례적 계약에선 해지권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반면에 계속적 거래. 그런데 어느 회사의 이사야. 이사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보증 책임을 졌어. 이사인 돈 계속적으로 지고 있어.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해지가 가능하죠. 사전 변경을 따라서. 그러나
3번의 포인트 어디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구상금 채무가 확정되었어. 계속적 거래가 아니고 확정되었어요.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사정 변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의 중요한 포인트. 확정된 후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냥 이 말이 없어요.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서 불확정 채무가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채무 여기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위한 해석권 행사할 수가 없다. 틀리기 딱 좋아요. 오케이. 잘 알아두세요. 자, 9번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9번은 니은번 정도 보세요. 니은번. 기업번에서는 여러분 수익 보장 약정 이것은 민법에서 되게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는 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가볍게 보는데요.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법에서의 수익 보장 약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에서 그 디귿번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증권거래법 수익 보장 약정 디귿번 사립학교법 나오게 되면 그냥 뭐다 강행법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으로 니은번이 여러분 무슨 묘지? 공동묘지. 여러분 아파트 살 때 문을 열었는데 그 뒷산에 하얀 십자가 쫙 박혀 있는 거야. 상상만 해도 약간 털이 쓰잖아요. 팔아버린 거야. 처음에는 아파트 팔 때 그냥 뭐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경관했는데 막상 문 여니까 대자연 경관은 맞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공동묘지 있던 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된다? 기망이 된다. 말씀 몇 번 드려졌죠. 가볍게 보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 책 내용들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노무사에 기출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뒷부분 가게 되면 노무사 기출이 아닌 것들도 있죠, 여러분. 네, 그것들은 제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 그들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 그것들은 제가 좀 발췌해서 해드릴 거고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넘기라고 지우라고 시킬 거예요. 지우라고 시킨다면 문제는 X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줄여가셔야 돼요. 다음 실효의 원칙, 실현칙. 여러분 실효원칙 잠깐 보기 전 11번 가볍게 볼까? 11번. 다음 신의 성실원칙에서 도출할 수 없는 것은 우린 벌써 앞잡다서 뭐지? 사모실남. 그치? 사모실남 찾아볼까? 사 있어? 사정변경 있다. 모순행위 있어 여러분? 이 모순행위 원칙이 뭐냐면 다른 말로 금반언의 원칙이야. 왜 그러죠? 모순행위는 뭘까? 서로 모순되는 거죠. 금반언. 금 뭐다? 금지하라. 반대되는 말을 금반언이죠. 따라서 모순행위하고 금반언 같은 말 얘도 있다. 실효원칙 있나? 있다. 난 볼까? 권리남용 있나? 권리남용 있다. 그쵸? 뭐가 있어? 그럼 1번 사적적 자체원칙 얘는 없잖아. 얘는 틀렸다. 따라서 3호 신람만 딱 외워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그죠? 네. 자 10번 보자.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이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의 대상이 적용될 수가 있다 나섰어요. 그죠?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예요. 소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효의 원칙이 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실원칙이라는 것은 소멸시효는 무관한 거야. 소멸시효가 있든 없든 간에 너 상대에게 그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기대했다가 권리 행사한다고? 안 돼. 너 권리 실효했어. 효력을 잃었어. 이거거든요. 2번 실효 원칙의 적용 여부는 당사 주장이 없더라도 동법원이 그쵸 하나 둘 셋 직권으로 이거 처음 봤어요? 아니죠. 아까 해드렸잖아. 신의성취는 뭐라고? 직권이라고. 근데 신의성취의 파생 원칙이 사모 신랑 아니야. 그럼 얘들 다 어떻게 할 거야? 다 직권으로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2번 맞고요. 세 번째 이건 자주 안 나오지 말아두세요. 실원칙은 항소권 같은 어디에도 소송법상 원리에 적용될 수 있어요. 됐죠? 4번 어디가 포인트일까?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는 실효돼 그건 아니라고요. 단순하게 장기간 행사하거나 실효된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란 신뢰를 줘야 된다는 뜻이죠. 네. 5번. 자, 몇 년 몇 개월? 2년 10개월면 밑줄 치면 되죠. 아니 퇴직금 수령했어. 그리고 2년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다. 갑자기 나 퇴직당 거 무효요. 황당하잖아. 퇴직금 받아갔지 2년 10개월 지났지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소송 안 할 것처럼 보였단 말이지. 근데 퇴직금 받고 2년 10개월 있다 갑자기 무효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될 수가 없죠. 아까 10번 정리해드렸죠? 정리했습니다. 12번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12번은 그냥 X 치시면 돼요. 13번 보자. 13번 보게 되면 여러분 1번에 무슨 청구권 나왔어요? 그쵸? 딱 나왔죠. 인지청구권 이제 어때요?
인천권 딱 보게 되면 이제는요, 이건 인천권은 아까 기억나세요?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죠? 왜 그럴까? 자식과 부모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결혼 중에 난 친생자, 혼생자 아니에요, 혼생자, 그죠? 혼생자는 보통 친생자로 추정해 주거든요. 예컨대 결혼 중에 애를 낳게 되면 그냥 너희 둘의 애겠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것들이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의 유전자 검사 등등 많이 발전했지만 예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그래 뭐 니네 애겠지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요, 진짜 친생자 맞아. 근데 뭐 혼외자가 된 거죠, 그죠?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그럴까? 상속 등의 문제 있거든요, 그죠? 이럴 때 제 아버지요, 내 아들이요라고 하는 것이 인지청구권이요. 얘는 뭐라고요? 포기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40년 지난 거야, 50년 지난 거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려고 그래.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다 큰 아들이 왔어. 그래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도 인지청구를 행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게 포인트일까? 최상위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이게 포인트죠, 그죠? 전체 법질서 어때요? 아까 나왔던 거랑 이제 반복되니까 좀 보이죠? 3번이요. 임기준과 배치된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증과 증명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랬을까? 아까 정리해 드렸었죠.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누구라고?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하라고. 너희들이 주장 입증해. 네 번째, 영구적 항변권 인정되냐? 아까 보여드렸죠. 영구적 항변권 대표적인 것이 한정, 상속, 산정, 승인이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5번 같은 경우에서 판례는 권리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고통을 주거나 주관 요건을 요구하지만, 그렇죠, 이것들은 뭐냐면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에요. 상대에게 권리 남용이 되려면 이거예요. 너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하면서 상대를 정말 골탕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너 어디 골탕 좀 먹여봐라 그러면서 골탕을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골탕을 먹여. 근데 겉으로 보기엔 골탕 먹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있단 말이죠. 여기서 누군가 툭 쳐요. 이게 알고 친 건지 모르고 친 건지 이게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요, 야 너 사람 쳤냐? 사람 쳤으면 너 나쁜 놈으로 친 거라고 추정을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뭘까? 객관적으로 권한 남용이 있으면 주관적 요건, 상대를 골탕 먹이려던 요건도 갖춘 거야 라고 봐준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5번 판례 내용입니다. 14번이요. 14번에서는 여러분께서 1번과 2번 보시면 되는데, 1번은요 자주 나오죠. 이것은 다른 시험에서는 조금 자주 나온 편보다 나왔던 판례인데 요즘 들어서는 좀 덜 나온 판례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이거죠. 자, 경락자가 이제 있어요. 딱 봤더니 집을 경락 받으려고 그래, 그죠? 딱 가서 경매하려고 그래. 보니까 누가 살고 있는 거야. 혹시요 그 임차인 아니었던 거예요. 그 왜 물었을까? 임차인이면 내가 이 집이 1억이면 보증금 먼저 띄워주고 내가 받게 되거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수축이는 뭐 빚종 개설료라고 1억을 딱 가지고 경매 받았는데 5천만 원 뭐 임차인 띄워주고 못 띄워주고 실행비용 띄워주면 남는 게 없는 말이지. 근데 보니까 저기요 이 집 사실 임차인이 했더니 아니요 했던 거예요. 임차인 아니죠. 그 경매를 딱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저기요 저 임차인이에요. 말도 안 돼. 안 되죠. 그게 바로 1번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 주택경매일처에서 1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차인이 두 번째 줄 무상 거주 확인서. 무슨 말일까? 저 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 돈 안 받아요. 이러고 있다 나중에 저 실은 보증받을 게 있어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성직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자, 그래서 2번이요. 2번 복잡해 보입니다만 봐요. A가 아들인 B 소유의 부동산을 B의 대리인 것처럼 행사해요. A가 아들인 B, 이제는 뭐냐면 아버지네요. 행사해서 C에게 매도하였고요. 이후 B가 사망했습니다. A가 단독 상속하게 되었어요. 이땐 A가 자신의 매매가 무권대리여서 무효당 이유로 C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 것은 금반원이나 뭐 등등해서 뭐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다만 사안이 뭐냐면 아까는 싸가지 없는 아들이었죠, 그죠? 아빠 속상하게 지가 어유 나 뭐야 저기 나 아빠의 저기 뭐야 나 대리요 무권 대리인데, 그죠? 그 아빠 거 팔아버린 거지. 아빠가 열받아서 돌아가셨지. 근데 그 재산이 나한테 오니까 아까운 거지. 10억짜리 5억에 팔았으니까. 그 아까 내가 했던 대리 무권 대리요 나 저기 무효요. 안 돼. 마찬가지겠죠. 여기 뭐야? A가 아들인 B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드린, 이제는 뭐죠? 이건 참 싸가지 없단 말 그렇지만 좀 아버지가 문제 있다, 그지?
아버지가 아들, 이거 나 아들의 대리인데 내가 이 아들 그 재산 내 팔러 왔어.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랬는데 또 아들이 돌아가준다 봐. 아들이 너무 속상해서. 그랬더니 아들의 재산을 상속한 아버지가 또 아들 재산 10억짜리를 치고 5억에 팔았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10억짜리 재산을 상속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돼? 내가 아까 5억에 판 것은 무효요라고 말한 것은 이런 싸가지라고 말을 듣겠죠. 따라서 그것은 뭐다? 신의 성취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권리의 주체 쪽 여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